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속이 쓰려요. 어제 먹은 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한두 명이었죠. 요즘은 진료실에서 10명 중 8명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고 넘깁니다. 그러다 큰 병이 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경영입니다. 올해로 74살입니다. 소화기내과에서만 환자 진료를 해온 지 47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도 환자들 나이가 됐죠. 소화불량, 속쓰림, 가스참. 그거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문제는 소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여성 한 분이 허리를 약간 굽힌 채로 조용히 앉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숨이 막히고 속이 뒤틀려요.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자다가도 속이 부글거려서 깨요. 한의원도 가보고 약국에서 소화제도 샀는데 이젠 겁이 나요. 뭐라도 먹으면 다시 아플까 봐요.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체념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순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그 신호는 더 조용하고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속쓰림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속이 쓰려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런데요, 그 말 의사인 저도 참 무서워요. 속이 쓰린 건 위산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주 반복되면 식도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반복되면 세포가 변형되고 심하면 식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편해서 늘 그랬거든요. 저녁 8시쯤 밥 먹고 TV 보다가 스르르 잠드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습관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그게 위장에 가장 안 좋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의 하부 괄약근이 약해져서 음식이 쉽게 위로 역류하고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김말순 씨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옆집 할머니도 시장에서 만난 사람도 다 그런다 해서. 근데 전 요즘 밥 먹는 게 두려워요. 이러다가 진짜 큰 병 나는 건 아닐지. 지금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나아진 겁니다. 지금부터는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고령자분들도 실천 가능하도록 제가 30년 넘게 정리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말순 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루틴을 실천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약 없이도 속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가슴이 아려요. 속이 부글거려서 눕지도 못해요. 가스가 너무 차서 외출이 무서워요. 요즘 진료실에 들어오는 시니어 환자들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김말순 씨 요즘도 자다 일어나세요? 예. 속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요. 위쪽이 쓰리고 가끔은 목까지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이건 명백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에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 증상이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식도를 지나 위로 내려가고 거기서 위산이 나와서 소화를 돕습니다. 문제는 이 위산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지 않게 막아주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란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40대까지는 잘 버티지만 60대가 되면 하루 두세 번씩 위산이 식도로 조금씩 역류해요. 그게 반복되면 속쓰림이 아니라 점점 상처와 염증, 심하면 세포 변형까지 일으킵니다. 위산이 올라오는 이유는 괄약근 약화 때문만은 아니에요. 60대 이후로는 위 자체의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량 자체가 감소, 소화효소 생산량도 줄어들,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체함, 가스참으로 이어짐. 이 모든 변화가 아무런 예고 없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나중엔 되돌리기 힘들 만큼 병이 진행되어 있어요. 게다가 요즘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말순 씨, 아침은 드세요? 잘 안 먹게 돼요. 허기만 조금 참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침을 거르면 위는 밤새 분비된 위산을 비워내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점심을 갑자기 먹으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밀가루, 카페인,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음식을 더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냉면, 커피, 튀김 같은 음식은 위산을 자극해서 역류를 더 악화시켜요. 말순 씨, 요즘 자주 화나거나 불안하세요? 사실 요즘 남편도 아프고 걱정이 많아요. 위장은 생각보다 예민한 장기입니다. 제2의 뇌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심하면 위산 분비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아예 멈추기도 해요. 그래서 속쓰림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장의 연결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들도 위장을 같이 봅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불량이 위험한 이유는요. 50대 이전 과육, 70대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50대에는 위산 분비 활발, 식도 괄약근 강함, 위장 운동성 빠름, 위 점막 재생 빠름, 신경계 반응 탄력적.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 느려짐, 식도 괄약근 약해짐, 위장 운동성 느려짐, 위 점막 재생 느려짐, 신경계 반응 둔감. 보시다시피 몸은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먹고 예전처럼 생활하고 예전처럼 아무 문제 없길 기대하죠. 반복되는 속쓰림은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더 큰 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오랜 기간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자연 소화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말순 씨는 다음 주부터 루틴을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말순 씨가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 3가지와 그걸 어떻게 바꿨는지 알려드릴게요. 꼭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김말순 씨의 3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 저는 진료 후 김말순 씨의 일상을 천천히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그녀의 생활 루틴에는 속쓰림을 반복하게 만든 결정적인 3가지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습관 1. 아침을 거르다 보니 점심이 폭식으로 이어졌어요. 말순 씨,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아침은 안 먹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할까봐.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제예요. 아침을 거르면 위는 밤새 비워지지 못하고 그 공복 상태에서 점심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산 분비가 급증하면서 위벽이 직접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생기는 변화는요. 공복 위산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점심 폭식 시 급격한 위산 분비 시 식도 자극으로 이어지고요. 혈당 급등으로 인해 가스 발생하고 피로감 증가합니다. 아침은 단순히 끼니가 아닙니다. 위장을 예열하는 역할을 해요. 아침을 거르면 그날의 소화 기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부드러운 죽이나 바나나 한 개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습관 2.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점심이나 저녁 드시고 나서 뭘 하세요? 그냥 앉아서 TV 보거나 몸이 피곤하면 바로 소파에 누워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식사 후에는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식사 후 잘못된 자세가 부르는 결과는요. 하부식도 괄약근에 압력 가중시킵니다. 위산 역류, 가슴 쓰림, 목 이물감, 위장 운동이 느려져 음식 정체 현상 발생. 식사 후에는 10분, 15분만이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창밖 보기, 집안 정리라도 해보세요. 단 5분의 움직임이 위장의 운동성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습관 3. 늦은 저녁에
과일을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요즘은 저녁에 식욕이 없어서 과일만 먹고 자는 날이 많아요. 사과, 참외, 포도. 입에 달고 살죠. 그게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시간대에 먹으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포도, 감, 사과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은 위산과 만나 발효작용을 일으켜 속쓰림과 가스참을 유발합니다. 늦은 밤 과일 섭취의 문제점은 당분 발효 위장 내 가스 증가로 이어져요. 소화효소 활동 시간과 충돌하게 됩니다. 위산 분비 자극하고 야간 속쓰림 유발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공복이 아닌 식사 2시간 후 해가 있을 때 드셔야 합니다. 밤에는 위장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말순 씨의 이 세 가지 습관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루틴은 이 세 가지 잘못된 행동을 자연스럽게 교정해주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약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 꾸준함 하나만 기억하세요. 말순 씨, 오늘부터 아침에 죽 한 숟갈이라도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 10분만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거 어떠세요? 과일은 낮에 먹고 밤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바꿔볼게요. 그녀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소가 피어납니다. 좋아요. 그렇게만 해도 속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체크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말순 씨가 실천하게 될 고령자 맞춤 자연 소화 루틴을 3단계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 각 시간대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약보다 강한 습관,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고령자도 가능한 자연 소화 루틴 3단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약 없이도 위장이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대로 해봤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고 밥 먹고는 안 누웠더니 이상하게 속이 전보다 편해졌어요.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몸이 달라졌달까요? 그거면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위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연 루틴을 시간대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식사 전 위장을 깨우는 2분 루틴. 말순 씨, 아침에 공복일 때 위는 밤새 쌓인 위산과 가스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음식을 넣으면 속쓰림이 심해지기 쉽죠. 실천법. 공복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위를 부드럽게 적시고 점막을 덜 자극함. 미지근한 온도가 포인트. 너무 뜨겁지 않게. 심호흡 3회와 배 마사지 30초. 손바닥을 비빈 후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위장 운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 아침 식사는 죽이나 부드러운 밥, 현미, 채소죽, 바나나도 가능. 위 부담을 줄이고 흡수력을 높임. 이 루틴은 단 2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2분이 하루 종일 속쓰림 없이 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2단계. 식사 중 이 행동만은 피해야 합니다. 말순 씨, 식사 중에 물 많이 마시진 않으셨어요? 네, 전엔 식사하면서 물 2~3컵 마셨는데 요즘은 마지막에만 한 잔 마셔요.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식사 중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찬물 마시기, 위장 수축 유발, 소화효소 작용 방해.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는 게 이상적. TV 시청이나 대화 과다. 소화효소 분비 분산, 위장 긴장. 식사 시간은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음식을 너무 빨리 삼키기. 위장의 소화 부담 가중.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기.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꼭꼭 씹는 습관만으로도 위산 과다 분비를 막을 수 있어요. 3단계. 식사 후 위장을 살리는 10분 움직임. 말순 씨는 식사 후 꼭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았다 했습니다. 그 습관 오늘부터 바꾸셔야 해요. 식사 후 10분, 그 시간이 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추천 루틴 꼭 기억하세요. 가볍게 집안 걷기 5분에서 10분, 위장 운동을 자극,
위산 역류 예방. 창문 열고 햇볕 쬐며 스트레칭.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돕고 이는 장 운동을 촉진. 복식 호흡 3분. 배로 천천히 숨을 쉬며 복부 자극. 위와 장의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 많은 분들이 이걸 무시하세요. 하지만 식사 후 10분 이걸 꾸준히 하면 위산 역류, 가스참, 더부룩함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선생님, 이건 약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의사들은 병이 생기면 약을 줍니다. 하지만 병이 생기기 전에 습관을 바꾸는 건 환자 본인의 몫이니까요. 말순 씨처럼 진심으로 바꾸려는 분에겐 이 루틴이 약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알려드린 3가지 루틴은 70대가 된 저 이경영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약은 위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위장 스스로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음식의 순서만 바꿔도 속쓰림이 사라지는 놀라운 사례와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당신의 밥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속은 편한데 또 체했어요. 김말순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표정은 지난번보다 많이 밝아졌지만 아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해주신 루틴은 정말 좋았어요. 속쓰림은 줄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체해요. 밥 먹고 한참 지나서도 더부룩하고. 이게 뭐가 또 잘못된 걸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고비,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먹느냐, 바로 순서입니다. 말순 씨, 밥 먹을 때 어떤 음식부터 드세요? 국물이랑 밥부터 먹고 고기나 반찬은 중간중간 먹어요. 마지막엔 꼭 과일을 먹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드시죠. 그런데요, 이 익숙한 순서가 60대 이후의 위장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위장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순서. 국물 먼저 위산 희석. 국이나 찌개를 먼저 먹으면 위 속 위산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단백질 먼저 장기 체류. 고기, 계란 등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기 쉬움. 과일 또는 찬 음식 마무리. 과일은 당분 발효로 가스 생성. 찬 음식은 위장 근육을 수축시켜 식사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음. 위장은 정직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반응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채소 반찬은 위장 예열을 해줍니다. 삶은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 나물 등 식이섬유가 위 점막을 감싸주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밥과 소화가 쉬운 반찬. 흰밥 또는 부드러운 잡곡밥, 조림, 계란찜 등 자극이 적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마지막에 소량. 뜨거운 국물로 위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국물은 소화 후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간식 과일은 식사 한두 시간 후, 식후 즉시 섭취 금지합니다. 위장이 텅 빈 후 간식처럼 소량 섭취하세요. 이 순서대로 드시면 위는 과부하 없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건 아무도 안 알려주던데요? 건강검진 때도 약국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몰랐을까요? 병은 약으로 고칩니다. 하지만 건강은 습관과 순서로 지켜지는 겁니다. 말순 씨처럼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바꾸려는 분이 결국 진짜 건강을 되찾게 되죠. 지금 밥상에서 드시는 순서 그대로 반복하면 1년 뒤엔 약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처럼 단순히 순서만 바꿔도 위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국물은 마지막에, 과일은 식사 2시간 뒤에 먹을게요. 사실 전 잘 씹지도 않고 그냥 빨리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젠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려 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위장을 진짜로 살리는 음식 조합, 그리고 시니어에게 위험한 조합도 꼭 짚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고령자에게 독이 되는 음식 조합 3가지, 그리고 위장을 회복시키는 식물성 소화 촉진제들을 알려드립니다. 김말순 씨가 한 달 만에
약을 줄이게 된 결정적 전환점이기도 하죠. 이어서 고령자에게 독이 되는 음식 조합과 위장을 살리는 자연식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네 번째 날, 말순 씨의 놀라운 변화 체크해 드릴게요. 선생님, 이젠 밥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체하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 잠도 편하게 자요. 어느 날 갑자기 속이 편한 걸 느꼈을 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의 눈에도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은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 마지막 한 고비만 남았습니다. 바로 음식 궁합입니다. 탄산음료와 튀김, 기름과 당분이 위에서 정체되는 음식입니다. 탄산은 위 팽창을 유발하고 위산 역류 심화합니다. 위장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킨에 콜라, 도넛에 사이다. 이 조합은 젊은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고령자에겐 속을 찢는 칼날입니다. 고기와 생과일은 단백질 소화 중 당분이 들어오면 발효 발생합니다. 위 안에서 가스 차고 부패성 박테리아 증가하죠.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의 주범이 됩니다. 과일은 입가심이 아닙니다. 특히 고기 먹고 바로 드시면 위가 폭탄을 맞은 셈이에요. 우유와 고구마, 감자 등 전분류, 유당 소화 효소가 감소되고 전분의 장내 발효, 설사, 가스, 위산 과다 유발합니다. 우유는 생각보다 소화에 부담이 큽니다. 나이 들면 유당 분해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위장을 회복시키는 자연 소화 촉진제 5가지입니다. 좋은 재료도 잘 쓰면 약이 됩니다. 오랫동안 시니어 환자들이 효과를 본 자연 소화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1. 매실청 식사 30분 전 1스푼. 소화효소 자극, 장내 유익균 활성화, 위장 운동 촉진. 2. 양배추즙 공복 섭취, 위 점막 보호, 위염이 궤양 예방 효과, 항염 작용. 3. 생강차 식사 직후 따뜻하게, 가스 배출, 복부 냉증 개선, 위 하부 근육 강화. 4. 구운 마늘 취침 2시간 전 한두 쪽, 장내 유해균 억제, 면역력 증강, 위 내 독소 제거. 5. 보리차 식사 사이 미지근한 온도, 위산 희석 방지, 점막 안정화, 수분 보충과 이뇨 작용에 도움. 이 재료들을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번 몸에 맞게 무리 없이 습관처럼 스며들게 하세요. 약은 줄었고 속은 편해졌고 무엇보다도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이게 위장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식탁 위에 올라온 음식들, 조합만 바꿔도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금만 배려해주면 곧장 회복의 신호를 보내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그동안 듣지 않았다는 거죠. 선생님, 지난달만 해도 제 인생에 밥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밥이 고맙고 속이 따뜻해요. 잘해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되도록 유지하는 법, 그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속쓰림 없는 삶을 지속하는 실천 루틴과 김말순 씨처럼 변화를 만든 시청자들의 실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마지막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말순 씨가 네 번째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후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부풀어진 뺨과 생기 도는 얼굴로 들어섭니다. 선생님, 정말 말로 다 못하겠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고 식사 후에도 두렵지가 않아요. 똑같이 밥 먹는데 이렇게 다르다니?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다 말순 씨가 해낸 거예요. 이제는 이 변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드릴게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땐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3가지 루틴입니다. 밤이 되면 위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간대에 위장을 더 괴롭히는 습관을 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속이 편안한 밤을 만들어주는 마무리 루틴입니다. 루틴 1.
저녁 7시 이후 금식 원칙. 적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세요. 야식은 위장을 쉴 틈 없이 굴리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속쓰림의 주범. 역류성 식도염 재발 가능성. 밤새 장 운동 방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을 어기면 독이 됩니다. 루틴 2. 자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위산이 많고 속이 불편할 땐 찬물 말고 따뜻한 차를 마셔주세요. 추천차 3가지. 생강차는 위장 근육 안정. 보리차는 위산 희석, 점막 안정화. 대추차는 신경 안정, 불면 완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속을 편안하게 만들고 하루를 위로해 줍니다. 루틴 3. 누운 채 복식 호흡 3분. 복부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지막 비결이에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게 입으로 길게 내쉬며 복부 수축을 합니다. 이걸 3분만 해보세요. 내 몸이 안으로부터 이완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밥 먹는 게 무서웠던 제가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해요. 약은 거의 안 먹고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건 의사의 덕도 약의 힘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믿고 실천한 당신의 선택의 결과예요. 이 루틴을 보고 실천한 분들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실제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정미자 72세 전북 완주. 밥만 먹으면 체하던 제가 보리차 한 잔과 순서 바꾸는 것만으로 한 달간 소화제 없이 살고 있어요. 박남수 69세 부산 남구. 고기 먹고 과일 먹는 습관만 바꿨는데 가스참이 놀랍도록 줄었어요. 이 영상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윤정임 75세 강원도 정선. 진짜 선생님 말대로 밤 9시 넘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나니 속이 편해서 잠이 와요. 이 나이에 이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요. 속쓰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병이 되고 경청하면 회복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아침 루틴, 식사 순서, 밤 습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 하지 마세요. 오늘도 한다는 마음이 당신의 위장을 바꿉니다. 속이 편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당신의 밥상이 당신을 치료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